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개봉이 연기되었던 작품 중 하나인 박훈정 감독의 낙원의 밤이 지난 9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느와르 장르가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혹은 영화가 별로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전 콜이나 승리호가 공개될 때에 비해서 그리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조용히 공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원의 밤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 또한 영화에 대한 큰 기대 없이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런대로 볼만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큰 담론을 가지고 있는 영화도 아니고 복수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마지막 10분의 통쾌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영화의 구조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와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네요. 그렇기에 영화의 마지막 10분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평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원의 밤이라는 제목이 가진 의미처럼 영화는 한국의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낙원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제주의 풍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제주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장소들을 잘 찾아다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원에 있는 이들이 가지는 심리적 불안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는 특징인 바람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두 명의 주인공이 겪고 있는 상황을 풍전등화에 빗대어 표현한 감독의 연출도 인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재현이라는 캐릭터는 불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연료와 같은 느낌이었던 삼촌이 죽고 태구가 그녀의 마지막 연료로서 기능을 하다가 마지막 연료까지 없어지게 되어 스스로 탈 수 없었던 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분명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나마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삼촌과 태구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던 인물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이야기처럼 아무와도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영화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재현을 연기한 전여빈 배우의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이전 필모그래피를 생각해봤을 때 낙원의 밤은 그녀에게도 새로운 캐릭터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과 표정으로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훈정 감독이 원하는 모습이 이런 것일까? 이전 마녀에서도 그랬지만 순수한 얼굴에 피를 묻히는 장면, 그리고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여빈 배우에게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그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녀를 대중에게 알린 작품이라 생각하는 죄 많은 소녀에서 그녀가 연기한 영희가 성장한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태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각 인물들이 서로에 대한 복수를 코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에게 복수라는 행위와 복수심이라는 감정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인물을 어긋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인물에게 나쁜 감정을 실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낙원의 밤에게 복수는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난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복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물들의 동기에 대한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어느 정도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없다면 영화에 남는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런 요소들이 크게 불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은 박훈정 감독이 만든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발전적인 모습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훈정 감독의 그간 행보를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인물로 느껴집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각본을 시작으로 현재의 낙원의 밤까지 총 8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온 박훈정 감독. 거기에 인터뷰를 통해서 신세계와 마녀의 후속에 대한 욕심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박훈정 감독이 추구하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훈정 감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원의 밤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과도한 클리셰나 흔히 말하는 겉멋이 있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이런 장르의 영화가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볼만한 상업 영화 정도는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